저는 시장에서 30년째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봉자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뜨거운 국물을 끓이고 정겨운 손님들을 맞이하며 살아왔죠.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가게에 들어왔고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추적추적 내리던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더니 시장 골목길 여기저기에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70년대 지어진 건물의 낡은 천막에서 빗물이 새고 녹슨 철제 기둥이 비에 젖어 시커멓게 빛났다. 아케이드로 바뀐 시장 입구와 달리 안쪽 골목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였다. 아이고, 이놈의 비. 장사도 못하게. 우리 때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견뎌냈지 뭐.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생생해지는 시장 소리들. 기름에 튀겨지는 오징어의 바삭한 소리, 버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떡볶이, 국물 소리, 생선가게 아저씨의 칼질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정겨운 교향곡을 이뤘다. 어머, 손님 이 고등어 막 들어온 거예요. 여기 튀김 좀 보세요. 기름이 아직도 지글지글. 반찬 사가세요. 갓 담근 김치, 모든 반찬 맛보기 가능합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다. 30년 전엔 이런 날이면 손님들이 우산을 든 채 더 붐볐다고 했다. 지금은 배달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이런 날이면 따뜻한 국물 요리를 찾아 시장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시장 한쪽에는 30년째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봉자 아주머니가 있었다. 봉자 분식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은 80년대에 달았던 그대로였다. 비닐로 덧댄 천막 사이로 라면 국물 냄새와 함께 따뜻한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아이고, 추운데 어서 들어와요. 뜨끈한 라면 한 그릇 어때요? 전라도 사투리가 구수한 봉자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추는 이들이 많았다. 아줌마 라면 하나요. 여기 김밥 2줄 추가요. 떡볶이도 매콤하게 하나 주세요. 오랜 단골들은 봉자 아주머니의 음식 맛을 알았다. 요즘 체인점 분식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30년 전 그대로의 맛이었다. 사골 육수로 우려낸 라면, 국물, 직접 만든 떡볶이, 양념, 하나하나 정성스레 만든 김밥까지. 아줌마, 이 맛이면 프랜차이즈해도 되겠는데요? 아이고, 말도 마셔요. 나는 이 작은 가게가 좋단께. 봉자 아주머니는 장사보다 사람 사는 정을 나누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때 갑자기 시장 한가운데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어이구매, 저게 무슨 소리여? 누가 쓰러진 거 아니여? 어디 봅시다, 어디.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비에 젖은 골목길, 쓰레기통 옆에 한 청년이 쓰러져 있었다. 후줄근한 회색 후드티, 해진 청바지, 달아빠진 운동화. 빗물에 젖어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마치 옛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아이고, 또 술 처먹고 쓰러진 거 아니여. 요즘 젊은 것들은 맥도 못 추고.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힘들어도 버텼는데 말이야. 시장 상인 몇몇이 혀를 차며 자기 일을 하러 돌아갔다. 주변에서는 저런 애들 도와줘봤자 소용없어라는 속삭임이 들렸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며 지나갔다. 하지만 김봉자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봄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는 청년의 모습에서 30년 전 이 시장에 처음 왔을 때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저렇게 젖은 채로 있으면 감기 들 텐데. 배가 많이 고픈 걸까? 우리 아들도 저럴 수 있었을 텐데. 잠시 망설이던 아주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빗소리를 뚫고
청년에게 다가가는 발걸음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얘야, 괜찮니? 손끝으로 청년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지만 그는 힘이 빠진 듯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었다.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청년의 얼굴을 살짝 닦아주었다. 그제야 청년이 힘겹게 눈을 떴다.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겠니? 청년은 기운 없는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배고파요. 그 한마디에 아주머니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배고플 때는 일단 먹어야지. 이러고 있으면 더 힘들어. 아주머니는 비에 젖은 청년을 부축해 자신의 분식집으로 데려갔다. 비에 젖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자, 여기 앉아. 청년을 구석자리에 앉힌 후 아주머니는 재빠르게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사골 육수를 한 국자 떠서 냄비에 붓고 라면 한 봉지를 꺼냈다. 라면 사리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고명으로는 대파 송송, 매콤한 고춧가루, 반숙 계란 하나. 진한 국물 냄새가 가게 안에 퍼지며 금세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청년이 홀린 듯 라면을 바라보았다. 아주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청년 앞에 내밀었다. 자, 어서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었다. 젓가락을 쥐려고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괜찮니? 청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입안에 퍼지는 짭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속이 따뜻해졌다. 순간 청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청년은 라면을 한 젓가락, 두 젓가락 조심스럽게 먹어 내려갔다. 그러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김봉자 아주머니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라면 국물이 반쯤 남아 있었다. 최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며 멍하니 국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파리한 얼굴에 맺힌 물방울이 식은땀인지 눈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가스레인지 불꽃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김봉자 아주머니는 묵묵히 달걀을 삶으면서도 청년을 지켜보았다. 80년대 자신의 분식집을 찾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떠올랐다. 아이고, 이래서야 배가 차겄어?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뱉으며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가더니 삶은 달걀 하나를 까서 국물에 넣어 주었다. 달걀이 국물에 풍덩하고 빠지는 소리가 났다. 자, 이거라도 더 묵어. 달걀도 싱싱하고 국물도 뜨끈할 때 마저 먹어야지. 민호는 힐끔 아주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15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아원. 낡은 식당에서 보육원 원장이 건네주던 달걀 하나. 얘야, 힘내. 이거라도 먹어야지. 옛날 그 목소리가 귓가에 아직도 생생했다. 코끝이 시큰해졌다.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애써 감정을 눌렀다.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운 그였다. 아주머니, 왜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애써 누르려 했지만 울음이 섞인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다. 김봉자 아주머니는 국자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주방 한켠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80년대 이 시장에 처음 가게를 열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야, 내가 우리 아들 같아서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릴 때 많이 힘들었어.
IMF 터지고 나서 대학 그만두고 혼자 객지로 나가 고생도 많이 했지. 그때 모습이 꼭 네 모습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란께. 민호의 손에 쥐어진 숟가락이 그릇 바닥에 닿았다. 가슴 한켠이 뜨겁게 조여왔다. 민호의 기억엔 부모가 없었다. 어머니는 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가 2살이 되던 해 사고로 돌아가셨다. 이모나 친척이 있었지만 그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그는 보육원에서 자랐다. 보육원에서는 따뜻한 밥을 주고 함께 뛰어놀 친구들도 있었지만 가족의 온기란 것을 알 수 없는 곳이었다. 누군가 찾아와 입양을 결정하면 그 아이는 갑자기 사라졌다. 어떤 날은 친척이 찾아와 자기 피부치만 데려갔다. 그러나 민호에게 그런 행운은 없었다. 그는 늘 마지막까지 남는 아이 중 하나였다. 어릴 때는 그것이 서러웠다. 나는 왜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다. 가족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야. 그렇게 그는 보육원에서 18살까지 살았다. 그러다 시설에서 나와야 할 때가 왔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를 조금 받았지만 그 돈으로 오래 버틸 수는 없었다. 보육원을 나온 뒤 그는 세상을 처음으로 혼자 마주해야 했다.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같은 일들을 하며 살았다. 한 달 벌어 한 달을 겨우 버텼고 월세가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 2~3개의 일을 동시에 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난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돈을 벌기 위해 숨가쁘게 살았지만 미래는 없었다. 이력서에 쓸만한 학력도 기술도 없었다. 대학이라도 갔어야 했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피곤한 몸이 머리를 짓눌렀다. 일단 버텨야 해. 생각은 나중에 하자. 그렇게 몇 년을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왔다. 몇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며 살았던 탓일까.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기운이 없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어느 날은 고열이 나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결국 병원에 갔다. 진단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당분간 푹 쉬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세요. 하지만 쉬는 건 불가능했다.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월세를 낼 수 없었고 집세를 못 내면 거리로 나앉아야 했다. 결국 며칠 후 월세가 밀린 그는 집에서 쫓겨났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거리를 떠돌다가 마지막 남은 돈으로 기차를 타고 이 시장이 있는 도시까지 왔다. 그리고 며칠째 굶은 채 걷다가 쓰러진 것이다.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무능력한 사람일 줄 몰랐어요. 김봉자 아주머니는 국자로 라면, 국물을 저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에휴, 내가 무능한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각박한 거야. 그러고는 손을 뻗어 조용히 민호의 손등을 두드렸다. 배고픈 게 잘못은 아니다. 다들 어려운 시절이 있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민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살면서 누군가 이렇게까지 따뜻한 말을 해준 게 처음이었다. 그때였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슬쩍슬쩍 민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지나쳤던 사람들. 하지만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누군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고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민호가 라면을 한 젓가락 더 들어 올렸다. 분식집 안은 조용했지만 국물이 끓는 소리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쯧쯧, 저런 애를 왜 도와주는 거야?
요즘 젊은 것들은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분식집 밖 시장 골목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에휴, 우리 때는 말이야. 하루 삼시세끼 굶어가면서도 일했는데 연세 지긋한 상인 몇 명이 혀를 차며 지나갔다. 여전히 이어지는 빗소리 사이로 시장 상인들의 말소리가 섞였다. 김 사장님, 그러다 나중에 봉변당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쇼잉. 김봉자 아주머니는 가스레인지 불을 조절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0년 전 이 시장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도 이런 시선들이 있었다. IMF 터지고 모두가 힘들 때도 서로 돕자며 이겨냈던 기억이 떠올랐다. 민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주변의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다. 보육원에서 느꼈던 그 소외감이 다시 몰려왔다.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 어디를 가든 문제아라는 시선을 받는 사람.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쯧쯧. 세상 참. 밖에서 들려오는 혀차는 소리들. 그 소리가 고아원에서 들었던 소리와 겹쳐졌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사라지는 게 맞나 봐요. 민호의 목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작게 떨려 나왔다. 그때 김봉자 아주머니가 국자를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뭔 소리여, 너 같은 사람이라니.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민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사람이 힘들 때가 있는 거지. 누가 처음부터 다 잘나고 편하게 살았다고 그래. 아주머니는 조용히 국자 하나를 들어 올렸다. 여기 시장 사람들도 다 그랬지. 처음부터 잘된 사람이 어딨다고. 다들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한 푼, 두 푼 모으고 국자로 냄비를 저으며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다. 장사하다 망해도 보고 빚더미에 앉아도 보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 거요.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조용히 젓가락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힘들 때는 도와야 쓰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 한 끼 정도는 줄 수도 있지 않나? 아주머니의 말에 가게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요즘은 다들 자기 살기 바빠서. 그때였다. 가게 안 한쪽에서 누군가 지갑을 꺼냈다. 아줌마, 이 청년이 먹은 라면 제가 돈 낼게요. 김봉자 아주머니와 민호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50대 남성이 카운터로 다가왔다. 나도 IMF 터졌을 때 장사 접고 엄청 고생했었지. 근데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한 끼라도 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 그러자 옆자리의 아주머니도 조심스레 지갑을 열었다. 김밥 하나 더 주세요. 이 젊은이 가져가라고. 시장 안으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누군가 나를 도와준 적이 있었나. 우리 자식들도 저럴 수 있겠구나. 김봉자 아주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민호 앞에 김밥 한 줄을 더 올려놓았다. 손맛 그대로 만든 김밥이었다. 자, 이건 서비스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시장이 문을 닫을 즈음 공기는 한결 차가워졌다. 낡은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였다. 민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그는 말끔히 비운 그릇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가게 밖에서 여전히 힐끔거리며 수군대던 몇몇 상인들도 가게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진 걸 느꼈다. 뭐, 어차피 저렇게 된 거 잘 먹고 정신 차려서 다시 일하면 되는 거지.
그러게 한 끼 밥이 무슨 대수라고 우리가 너무 박하게 굴었나? 그렇게 하나둘씩 사람들이 시선을 거두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생각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쩌면 나도 언젠가 이런 도움을 받을 날이 올 수도 있겠지. 그날 밤 김봉자 아주머니의 분식집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단 한 그릇의 라면과 몇 마디의 다정한 말들이 배고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저 이제 다시 일해볼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보릿고개를 넘던 어르신들처럼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봉자 아주머니는 구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야지. 사람은 다시 일어나야 해. 젊은 사람이 이래서야 쓰겄어? 가스레인지 불꽃을 줄이며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다. 그려. 마침 저기 김반장네 가게에서 배달 도울 사람을 찾더만 한번 가볼래? 민호는 순간 망설였다.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못하고가 어딨어. 발로 뛰고 성실하면 되는 거요. 우리 때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다 해냈는데. 아주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앞치마에 손을 닦던 아주머니는 계산대 서랍으로 가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자, 이거라도 받아서 오늘은 따뜻한 데서 자고.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민호는 시장 건너편 낡은 고시원에 들었다. 삐걱대는 계단을 올라 3평 남짓한 좁은 방으로 들어섰다. 구식 다다미방 같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장의 불빛이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우유 배달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시장이 깨어났다. 김반장의 정육점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쇠고기 썰리는 소리와 함께 60대 중반의 김반장이 고개를 들었다. 배달?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전 뭐든지 하겠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울렸다. 좋아. 성실하면 되는 거요. 이 바닥은 성실한 놈이 오래가. 그렇게 시작된 민호의 배달 생활. 처음엔 2다리로 뛰어다니며 주문을 받았다. 여기 주문하신 고기요. 아줌마, 채소 배달이에요. 좁은 시장 골목을 누비는 발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이상하다. 각 가게마다 따로 배달하니까 손님들이 배달비를 몇 번씩 내야 하네. 밤늦게 고시원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낡은 책상 앞에서 생각을 정리했다. 시장 전체를 하나의 배달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며칠 후 민호는 김봉자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아주머니, 저 이제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5호 사업이라고? 시장 상인들이 편하게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전용 배달 시스템을 만들려고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플랫폼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 개 가게만 참여했지만 점점 더 많은 가게들이 합류했다. 그리고 5년 후 국내 최대 배달 서비스 마켓고 창업자 최민호 대표, 시장에서 배운 경험으로 성공 신화를 쓰다. TV에서 민호의 얼굴이 비춰졌다. 김봉자 아주머니는 TV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 저게 우리 민호 아니야? 아줌마가 그때 도와주신 그 청년 맞죠? 그날 저녁 분식집 전화가 울렸다. 아주머니, 저예요. 민호예요. 내일 찾아뵈어도 될까요? 아주머니는 따뜻하게 웃었다. 끓여, 올 테면 와봐라. 늘 먹던 라면 한 그릇 끓여줄게. 늦가을 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쳐 지나갔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정겹게 울리는 전통시장 방송이 흘러나왔다. 김봉자 아주머니는 여느 때처럼 분식집 앞에서 떡볶이를 뒤적이고 있었다. 30년 된 가스레인지에서는 장단 맞춰 지글지글 소리가 났다. 저기 오는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이고, 저 사람 텔레비전에서 본 그 사람 아니요? 시장 사람들의 소곤거림이 퍼져나갔다. 양복 차림의 한 남자가 시장 골목을 걸어오고 있었다. 아주머니. 깊이 울리는 목소리. 김봉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 민호야? 국자를 든 손이 덜덜 떨렸다. 비에 젖어 쓰러졌던 그 청년은 이제 당당한 기업인이 되어 있었다. 허름한 작업복 대신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그날처럼 맑았다. 오래 기다리셨죠? 민호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다. 아이고, TV에서만 보던 사람이 여긴 어쩐 일이여.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잠시 미소 짓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아주머니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요? 민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가게요. 이제 전국 프랜차이즈 봉자분식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뭐라고? 봉자분식이 프랜차이즈로? 우리 시장 김 사장님 가게가 전국으로 나간다고? 어머나 세상에. 김봉자 아주머니는 놀라 두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안 돼. 나는 그냥 작은 가게나 하는 게 좋아. 이런 큰 사업은.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그때 아주머니가 저에게 끓여주신 라면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김봉자 아주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훔칠 뿐이었다. 며칠 후 시장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전국 프랜차이즈 1호점 봉자분식 오픈.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CEO 최민호, 인생을 바꿔준 은인에게 감동적인 선물. 작은 시장 분식집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시장 전체가 들썩였다. 아니,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우리 시장에서 이런 인물이 나올 줄이야. 민호의 지원으로 시장 곳곳에 새로운 기계들이 들어왔다. 카드 단말기 소리가 울리고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손님들이 늘어났다. 민호 덕분에 우리 시장도 살았네. 아이고, 장사가 이렇게 편해질 줄이야. 따스한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추는 어느 날, 할머니, 여기가 그 유명한 봉자분식이에요? 맞아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잖아. 김봉자 아주머니는 조용히 가게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새로 제작된 봉자분식 전단지가 들려 있었다. 그냥 한 그릇의 라면이었을 뿐인데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떡볶이를 뒤적이는 소리가 정겹게 울렸다. 그 옛날의 정성 그대로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줌마 여기 라면 하나요. 네행 잠시만 기다려요. 이제는 젊은이들이 꿈을 안고 찾아오는 곳. 김봉자 아주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그들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그 작은 친절이 또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를 일이었다.